조광조는 1482년 출생하였고 호는 정암, 본관은 한양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몸가짐이 어른스러웠고 인물이 좋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하여 장차 지도자가 될 소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린 나이에도 스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는 과단성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스승 김굉필이 계집종을 심하게 꾸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집종이 어머니께 보낼 꿩공이를 말리다가 그만 실수하여 고양이가 물고 간 것이었지요. 지나치게 꾸지람하는 모습을 본 조광조는 스승 김굉필에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나섰습니다. 스승님, 어머니를 생각하는 정성은 알겠으나 군자가 지나친 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에 부끄러움을 느낀 스승 김굉필은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잠시 부끄러움을 잊었구나. 내가 진정 나의 스승이구나 라고 말했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개혁정치의 개척자 정암 조광조, 성리학을 번성하게 하다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17살 때 희천에서 관리생활을 하고 있던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무오사화로 인해 그곳으로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대학자 김굉필을 처음 대하고 그의 강직한 인품에 매료되어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김굉필은 성리학의 거두 김종직의 제자로서 순천으로 유배지를 옮기기 전까지 2년 동안 조광조에게 철저한 도학주의적 실천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이 시절 젊은 조광조는 그의 스승 김굉필의 도학 사상에 심취하여 학문에 몰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젊은 나이에 살인파의 영수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오사화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리학을 꺼리고 있었는데도 유독 조광조는 성리학에 몰두해 친구들조차 그를 비난하며 멀리할 정도였습니다. 그럴수록 조광조의 성리학에 대한 열정은 불타올랐고 자신을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과 교류를 끊은 채 철저히 도학적 실천운동에 주력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복을 단정히 갖추어 입었고 절제와 절도 있는 행동을 분명히 했고 바른 언어생활을 추구했습니다. 정암 조광조는 이런 도덕적 실천이 습관화되자 비로소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28세 때 진사시험에 장원급제한 후 성균관에 들어가 더욱 학문에 힘썼습니다. 새벽까지 책을 읽고 친구들과 토론의 꽃을 피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그는 33세 때 성균관 학생 200명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 되었고 임금 앞에서 실시하는 과거시험에 급제함으로 성균관 전적이라는 벼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출중한 조광조는 임금 중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감찰, 예조 좌량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때부터 4년여 동안 조광조와 의기투합한 임금 중종은 젊은 살인파의 영수 조광조를 앞세워 개혁을 펼쳤습니다. 조광조는 중종에게 성리학을 정치와 민간 교화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도학 사상에 입각한 왕도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런 조광조의 의견을 수렴한 중종은 정치 동지처럼 돈독해진 그를 정원에 앉혀 언론을 통해 자신을 압박하는 반전공신 등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중종 입장에서 볼 때 훈구 세력은 대부분 치부와 배관 매직에 더 관심이 많은 반전공신들이어서 그들의 부패와 권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종은 조광조와 정치적으로 의기투합하여 함께 훈구 세력을 비판 견제하며 도학 정치를 추구해 나갔습니다. 조광조 역시 김종직과 마찬가지로 불의와 타협하고 부패한 훈구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곧 정치개혁의 기초라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조정은 점차 반정 세력과 신진 살인파의 대립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순창구수 김정과 담양부사 박상, 무한현감 유옥이 모여 자신들의 목을 걸고 임금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들 살인 세력은 왕에게 억울하게 폐위된 중종의 왕비 신씨를 복위하도록 상소했습니다. 죄 없는 왕비를 내쫓은 것은 유교적 윤리에 맞지 않고 신하가 임금을 위협해 왕비를 강제로 쫓아낼 수는 더더욱 없다는 것이 상소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반전공신들의 힘이 임금 중종보다 더 큰 시절이라
조정은 훈구 세력의 손을 들어주고 대간들은 상소를 올린 사람들을 오히려 신문하고 유배시켜 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훈구 세력과 살림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살인파의 영수 조광조는 이에 반발, 상소를 올려 대간 전원의 파직을 요청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1515년 중종 10년의 일입니다. 여기에서 정암 조광조의 거침없는 성격의 일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과격하고 급진적인 성격이 드러난 것이지요. 자신의 목을 걸고 올린 대간 전원의 파직 요청은 조정을 온통 들썩거리게 했습니다. 몇 달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결국 대의명분에 앞선 조광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사헌부와 사관원의 대간 전원이 교체되었고 상소를 올려 유배되었던 박상과 김정도 죄를 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광조는 조정에서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고 그동안 형성된 살림 세력을 기반으로 임금 중종과 함께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금 중종과 정치 동지로 의기투합한 조광조는 세 가지 정치 개혁을 과감히 실천하고 나섰습니다. 첫 번째 개혁 자금은 현량과의 도입이었습니다. 과거 제도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 인품과 덕행이 뛰어난 인물을 천거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훈구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종의 지원으로 1519년 전격 실시되었습니다. 현량과는 중앙에서는 성균관 및 3사와 6조의 청구권을 주고 지방에서는 유향소에서 청구하여 수령과 관차사를 거쳐 예조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청거 근거로는 성품, 학식, 재능 등 7가지 항목이었습니다. 청구된 사람은 임금이 참석한 자리에 모여 시험을 치른 후 선발되었습니다. 청구된 인사 120명 중 현량과를 통해 급제한 사람은 28명이었고 이들 대부분은 살인파 인사들이었습니다. 한편 왕에게 성리학의 도덕적 가치를 교육하려고 조강, 주강, 석강 등 경연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점차 중종에게 많은 부담과 실정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혁 자금은 향약의 실시였습니다. 향약은 성리학적 이상사회, 즉 중국의 하은주 3대에 걸친 이상사회를 민간 속에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향약은 향촌의 자치를 정한 민간 규약으로 유학적 도덕관을 실천하게 하여 지방 관료와 유지들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백성들을 성리학적 규범으로 교화시켜 왕도 정치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학문은 소학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지방 곳곳에서 유교 질서를 회복시킨다. 위에서는 조정이 개혁되고 아래에서는 향촌이 개혁되면 조선은 이상적인 나라가 된다. 이것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였습니다. 이에 동조하여 임금 중종은 유학의 보급과 확산 그리고 향약의 실시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중종은 도교의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관청 소격서를 폐지하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조광조는 소격서가 1월 성신에게 제사 드리는 미신이라 간주하고 고집스럽게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중종은 소격서가 국가의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제사 드리는 관청이고 역대 군주들이 계속해온 도교의식으로 여겨 조광조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결국 조광조의 의견이 관철되어 소격서가 폐지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중종의 마음을 잃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즉 명분은 얻었지만 실리를 놓친 것이지요. 드디어 두 사람 사이가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조광조는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는 균전법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 급진적인 토지개혁으로 벼랑 끝에 몰린 훈구 대신들은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세 번째 개혁은 공신들에 대한 위훈 삭제였습니다. 조광조는 반정공신으로 책봉된 자가 너무 많으니 공신 4분의 3에 해당하는 76명의 위훈을 삭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중종은 사림들의 이 과격한 요구를 허락했고 조정에는 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위훈 삭제 직후 훈구 세력은 조광조를 제거하기 위한 계략에 착수했습니다. 궁궐내에 주초위양이라고 새겨진 나뭇잎을 궁녀를 통해 중종에게 전달되도록 한 것입니다.
주와 초를 합하면 조가 되니 즉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으로 조광조가 야심을 품고 있다고 훈구 세력들이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이 조작 사건으로 조광조의 과격하고 급진적인 개혁에 불만과 피로감이 누적된 소심한 중종은 훈구 세력들인 남곤, 심정, 홍경주 등과 심야에 내통하여 조광조, 김정, 김구 등 살림 세력을 척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이들 살인들은 대대적으로 투옥되었고 이에 성균관 유생 1천여 명이 광화문에 모여 조광조 등 살림 세력의 무죄를 호소하고 이장곤, 안당, 정황빌 등이 나서서 이들의 투옥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광조는 유배 생활을 하다가 곧 사약을 받았고 이때 그의 나이 37살이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살인들이 이때 사형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참혹한 사화가 기묘년인 1519년 중종 14년에 발생했다고 하여 이를 기묘사화라고 부릅니다. 이 기묘사화는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 정치에 위협을 느낀 훈구 세력이 지나친 도학적 요구에 실정을 느낀 중종과 모의하고 벌인 일종의 친위 쿠데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 정치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가 제시한 개혁의 명분과 진실이 후대에 진해지면서 조선 중후기 국가 경영을 주도한 인재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개혁 정치의 개척자였고 그가 추종한 성리학은 후에 더욱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한 권으로 쓴 조선 왕조 인물사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